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주세요. 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폭력인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어떠한 거라도 상대방이 불쾌하나 싫어하면은 그게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써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든지 무기를 쓰든지, 그래서 신체에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거, 뭐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서 그 폭력의 개념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나오는 학교 폭력들 중 겪거나 목격한 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친구들을 좀 좋은 친구들이랑 사귀고 전체 그렇게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지현 씨 해주세요. 네, 저도 보거나 직접 느끼거나 지금 목격한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전 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그게 생각납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희 학교는 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저희 때는 학교 폭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 역시 뭐 이렇게 힘센 애한테 맨날 얻어 터지기도 했었고, 또 뭐 돈을 뭐 뺏는다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무슨 뭐 빵 셔틀 비슷하게 뭐 그런 걸 심부름 막 이런 거 뭐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학폭이 상당히 많았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그런 시대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의 학폭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 의해서도 당시에 뭐 이렇게 시험 못 봤다고 뭐 학교 지각했다고 말썽 피웠다고 엄청나게 그 몽둥이도 그거 맞고 저도 뺨도 여러 대 맞았었고 뭐 발로 막 이렇게 찬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학교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 승훈아? 여기까지 하도록 아니, 그 하겠습니다. 전에, 그 전에. 너무 잔인하다고요. 너무 잔인하다고. 네.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 사실은 상당 부분,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이렇게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 이른바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치면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게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책 63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승훈이가 학교 폭력 얘기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여기 지금 이렇게 표로 표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몇 년? 2017년이요. 2017년이고 빨간색이 2018년이요. 2018년의 어떤 그런 자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이 표가 좀 아쉬운 게 어, 그냥 그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는 거로는 이게 좋아. 그런데 아, 그 각각의 폭력의 비중, 어느 폭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폭력이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언어 폭력을 보면 2017년은 얼마였다는 거야? 34점 34.1%였지. 그게 언어 폭력이 2018년에는 33.7%. 34.7%로 늘어났잖아. 네, 약간 늘어난 거야. 집단 따돌림은 16.6%. 16.6에서 17.1로 2. 약간 늘어난 거지. 근데 아이고야. 이거를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그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그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야. 요렇게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아, 뭐예요? 안 보여? 이제 됐어요. 보여?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4.1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지금. 34.7. 여기 같은 경우는 16.6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를 31로 놓고 보면 16.6은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학교 폭력이 아니 이게 뭐야 언어 폭력이 뭐보다 따돌림보다 더 뭐하구나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아, 이해가? 네. 근데 이걸 여기다 놓고 여기 똑같은 위치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언어 폭력과 따돌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게 표시해 놨다는 얘기야. 어쨌든 뭐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뭘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학교폭력 7대 조사 결과라는 63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어? 언어 폭력이 많다? 어? 언어 폭력이 많다? 언어 폭력이 많다?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신체 폭력 봐봐. 신체 폭력이 11.7%에서 얼마? 퍼센트. 10%로 유일하게 떨어진 거지, 지금. 스토킹도 좀 떨어졌구나. 스토킹도 좀 떨어졌고 신체 폭력이 조금 떨어졌잖아. 맞아? 네. 반면에 증가한 건 면허폭력. 어, 언어 폭력이 약간 증가하고 10보다 도 지금 제일 많이 증가한 게 뭐야? 그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사이버 교육. 사이버 괴롭힘이 1%나 증가했잖아. 사실 1%가 뭐 큰 것 같진 않은데 9.8%에서 10.8%니까 어쨌든 사이버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걸 보여준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그 7대 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통계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해석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 신체 폭력은 약 1.7%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경우가 1% 비중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 예를 들면 언어 폭력하고 집단 괴롭힘하고 보면 언어 폭력은 얼마가 증가한 거야? 0.6%. 0.6 집단 괴롭힘은 0.6%. 똑같은 0.6이지. 그런데 이 똑같은 0.6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걸까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언어 폭력하고 집단 다돌림에서 둘 다 0.6씩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는 두 가지 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이런 거야. 여러분 자료를 해석할 때, 자, 예를 들면, 지훈이가 지난 학기 성적이 90점이었어. 그러다가 이번 학기에 95점을 맞았어. 승훈이가 지난 학기에 50점을 맞았어. 이번 학기에 55점을 맞았어. 자, 둘 다 그럼 상승폭이 얼마야? 5점. 5점 상승했어.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5점, 5점 상승했기 때문에 똑같은 성과를 얻었다? 라고 똑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건지 아니면 지훈이가 승훈이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승훈이가 지훈이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건지 지훈이는 어떻게 해석되는 것 같아 이 자료가? 2번이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진 것 같은. 요거 네. 2번이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로 해석했다. 지훈이는 승훈이는 저도요. 어? 저도 2번이요. 요것도 승훈이도 같고 준원이는 1번? 어? 1번이 더 놀라운 성과라. 1번이 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네. 승훈이는 왜? 그 2번은 음. 50점에서 55점 되는 거고, 어.
90점은 95점으로 늘은 거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1번이 더 만점에 가까우니까. 아, 그러면 지훈이하고 승훈이는 왜 2번이 더 놀라운 수를 얻었다고 한 거야? 여기 준원이가 말한 것처럼 어, 이게 만점에도 가깝긴 하는데 또 어, 못하는 사람이 어, 올라가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음, 못하는 사람이 5점 올리기가 더 어려웠을 거다. 네, 승훈이는. 저도 오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게 가치가 있는 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다른 건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번으로 해석합니다. 준호이와 같은 입장을 선생님이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점수 맞는 사람이 그 90점에서 95점 점수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점수 낮은 사람들은 올라갈 길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경우 점수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50점에서 55점 올리기가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냐 해서 선생님이 준원이 입장을 지지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훈이와 승훈이처럼 아니다. 공부 잘하던 애가 좀 더 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공부 못하던 애가 성적을 올리기란 정말 어렵다라고 해석한다면 2번이 더 뛰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갖고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마다 해석이 갈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34점,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 10만 원을 더 벌게 돼서 110만 원을 뭐야? 110만 원을 벌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월급 증가율이 몇 프로? 그, 10%겠지. 맞아? 네, 그런데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원래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얼마를 더 벌었어? 똑같이 10만 원을 더 벌었어. 그럼 이 사람 얼마? 5%. 5%. 증가율은 5%라는 얘기야. 즉, 여기서 그러면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가 더 증가를 많이 한 거야? 나쁜, 어? 응? 많이 언어폭력과 집단 하는 따돌림 중에서. 어? 뭐가 더 증가율이 높은 거야? 비율로 치면. 생각을, 네, 언어폭력하고 집단 따돌림 중에서. 지은이, 수근이, 준원이.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중에서 어느 게 더 증가율이 높냐고. 언어 폭력 똑같 자, 똑같 언어폭력이 34.1에서 얼마로? 34.7로 얼마? 0.6. 0.6%가 상승한 거잖아. 반면에 뭐는 16.6에서 얼마로? 10.2로 7.2요. 역시 0.6 상승한 거잖아.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똑같아, 둘이. 어? 네. 근데 뭐가 더 그 상승률로만 보면 34.1에 0.6이야. 즉, 이거는 대략 약 60분의 1, 그러니까 50 몇 분의 1을 50분의 1 정도가 상승한 거야. 한 2% 정도 상승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약. 반면에 이거는 16.6%에서 0.6%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상승한 거야? 음, 3분의 1, 어? 3분의 10. 30분의 1. 네? 아, 30분의 1 정도가 상승한 거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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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약 얼마? 뭐 3.3%, 3.5% 정도가 상승한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 상승 비율로만 치면은 뭐가 더 많이 상승한 거야? 된다. 집단 따돌림이 더 심각해진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학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학교 폭력하고 사실 수학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런 학교 폭력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단지 그냥 몇 퍼센트 상승했다라는 걸로만 볼 수 있지만 전체 대비 얼마가 상승했다라는 상승폭을 또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집단 따돌림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그래프나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언어 폭력이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 세 번째가 뭐 음, 스토킹, 네 번째가 원래는 신체 폭력이었는데 뭘로 바뀐 거야?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으로 바뀐 거야. 그 네. 전에는 신체 폭력이 4등이었어. 근데 사이버 괴롭힘이 4등이 되고 신체 폭력은 5등이 된 거지. 맞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체 폭력은 감소하고 사이버 괴롭힘은 증가했구나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에서 폭력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게 16쪽입니다. 이 책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폭력의 정의를 16쪽에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인 강제력. 어,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물리적 강제력. 여기서 이 등이라는 게 중요해요. 등. 등이 뭐야, 등. 여러 개. 그러니까 신체적인 공격 말고도 이와 유사한 이 외에도 뭐뭐뭐 등 하면은 기타 등등 등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른 게 더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 불법. 불법적이냐, 불법적인.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뭘 했어. 뭐 방망이를 휘둘렀어. 뭐 총을 쐈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폭력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네. 왜? 그 불법이. 합법적이니까. 강도가 여러분한테 칼을 겨누어가지고 여러분이 강도의 손을 탁 쳐가지고 칼을 뺏었어. 그런 거는 이른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야. 그럼 그건 뭐, 강도가 막, 너 내 손 쳤지? 너 폭력했어.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불법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이라고 했으니까 꼭 신체적인 공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즉 요즘에 말하고 있는 이른바 정서폭력, 정서적인 폭력,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그냥 신체적인 공격 행위라고만 하면 언어폭력 이런 폭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뭐가 들어감으로써 등이 들어감으로써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 물리적 강제력,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이라고 사전에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거는 사전적인 정리이고 이건 사전적인 정리이고 사실은 이 책 안에 보면 폭력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혹시 폭력의 종류 기억나? 19쪽에 폭력을 구분하고 있는 게 뭐하고 뭐 주관적인 폭력이랑 객관적. 주관적인 폭력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인 폭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쌤이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폭력에 주관적인 폭력이 있고 객관적인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쌤도 이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주관적인 폭력은 뭐래? 명확히 우리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폭력.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력. 예를 들면 테러, 범죄, 폭동, 전쟁과 같은 우리가 명확히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폭력, 때리고 위협하고 욕하고 뭐 죽이고 이런 폭력을 우리가 주관적 폭력이라고 해. 명백히 알 수 있는 폭력. 자, 지훈이 혼자 공부합니다. 승훈이하고 준원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폭력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꼭꼭 숨어 있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폭력? 숨어 있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폭력.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주관적인 폭력, 객관적인 폭력이라고 이 저자는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폭력의 예로서 뭘 들고 있어? 객관적인 폭력의 예를 드는 게 뭐야? 현장 선거. 아? 현장, 반영선거가 왜 폭력이라는 거야? 차별? 공- 공부 잘하는 아이만 응, 단장으로 여기 추천을 해가지고 응, 공타는 후보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애들의 응.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규정에 뭐 공부 잘하는 아이만, 뭐 공부 뭐 5등 안에 드는 아이만 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어?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이게 뭐라는 거야? 객관적인 폭력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너네 학교는 혹시 이런 규정은 없지? 그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나갈 때 뭐 뭐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어? 네, 어? 없어요. 없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전교장 선거나 이런 거 이런 규정이 좀 있었어. 어? 그래서 당연히 공부 좀 잘하고 뭐 이런 애들만 나갈 수 있는 걸로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쌤이 그것이 폭력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책에서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폭력이라는 거야. 자, 이게 폭력이야? 준원이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이게 폭력이야? 네. 왜? 그러면은 그 공부 5등 안에 못 드는 아이들은 응, 그냥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어,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응. 그래서 폭력 아닌가요?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승훈이는? 저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왜냐면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어, 출마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는 그 응, 집단 따돌림 같이 응, 다 같이 짜고, 짜는 응, 건 아니지만, 저는 다 응, 같이 공부를 잘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뭐 공부를 잘 못해도 반장은 잘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런 걸로 공부로 그렇게 회장이 따지는 거는, 음,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여기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가 응. 기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기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 5등 안에 든 아이만 반장 선거에 나가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저는 있다라면. 그러면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폭력 여기 우리 정의 있으면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이니까 응, 정서적 폭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응, 저는 굳이 불법은 아니어서 폭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응. 그냥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사전에 정의된 폭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폭력이 이게 사전에 정의된 폭력 외에도 사실 이 폭력은 주관적인 폭력이 더 가까운 거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런 주관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객관적인 폭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례로 이걸 든 거야. 근데 스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지훈이 너가 느끼기에 지훈이 물론 네가 폭력을 이 사전에 나오는 정의로 네가 해석한다면 정의한다면 당연히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이거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규칙을 정해서 한 거다. 그러면 그건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이건 폭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을 정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폭력적이라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은. 이해가? 네. 그렇다면 그 점에서 이 저자의 주장 이렇게 그 합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법을 정한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건 폭력일 수 없다라고 이 저자의 주장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는 지훈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좀 폭력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당연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당연하게도 그렇게 좀 더 배운 것이 많고 좀 더 그런 통솔력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좀 더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에 비해 음, 좀 더 못하는 거는 조금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어느 음, 정도 기준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일진 같은 소위 말해 음, 그런 애들이 자기가 회장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협박을 하거나 그럴 일이 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솔력을 갖고 있는 게 공부 좀 잘하는 애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음. 혹시 지훈이 의견에 대해서 승훈이나 준원이 뭐 반대 의견이나 반발할 거 있어?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그렇게 회장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음,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수학 문제집을 잘 푼다든지 그런 건데 음, 공부를 잘한다고 또 뭐 회장 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거는 무조건은 아니니까. 음, 저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실력만 있으면은 조금 그렇게 친구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그 그런 거 사인 받는 거 해가지고 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하고 또 이렇게 공부 5등 안에 드는 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훈이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신분제가 있었잖아, 우리 조선시대까지. 네,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신분제도 이 책에 따르면 객관적인 폭력이거든? 네. 근데 그럼 이것도 폭력이 아니야? 얘는 폭력인 것 같아요. 이런 신분제는 폭력이다? 네. 그 이유는 뭐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음, 일단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반장에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음, 책이나 이런 걸 공부 잘하는 애가 훨씬 더 공부 못하는 애에 비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음, 많은 지식면이나 그런 통솔하는 그런 능력이 좀 더 무의식적으로 책이나 그런 공부를 하면서 향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이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거 음, 신분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너무 비인간적으로 천민은 거의 양반이나 여기 노예를 갖고 있는 거의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가축 이하로 생각하고 또 음,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엄마나 아빠가 양반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남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또 막 부리는 거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유 없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또 이제 갈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지훈이가 아까 우려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그 뭐, 나쁜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러한, 뭐,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폭력에 해당된다는 또 주장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면밀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24쪽에 보면 또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상징적인 폭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폭력과 상징적인 폭력을 우리 승훈이가 한번 비교해 설명해 볼까? 책 24쪽을 바탕으로. 왜? 24쪽이요? 책 24쪽에. 잠깐만요. 물리적인 폭력과 상징적인 폭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은 그냥 몸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하는 그런 진짜 음, 심각한 폭행 같은 건데 그 상징적인 폭력은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적거나 또 비방하는 글을 적거나 해가지고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상처를 새기는 그런 폭력이. 그렇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건 그 물리가 이제 우리 힘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힘을 써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반면에 이제 말이나 글 같은 경우는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상징적인 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 27쪽을 바탕으로 준원이가
정치적 폭력이라는 것들이 또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폭력은 뭔지 준원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27쪽을 바탕으로 정치적 폭력, 정치적인 폭력. 정부가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서 큰 이익을 내도록 편의를 봐주어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기회를 못 갖거나 손해를 보면은 음. 자, 그거 결국 그거를 준원이 말로 쉽게 설명하면 어, 한 기업에게만 어, 좋게 기회를 주고 그냥 음. 다른 기업들은 차별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 그 정치적인 폭력이라는 것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시장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하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게 한다. 그럼 그것들이 이른바 정치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 뭐 비닐하우스촌 뭐 이런 거 살고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지저분하다. 저거 싹 뭐 하자? 밀어버리고 저기를 뭐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았다. 법을 정해갖고 그 사람 다 내쫓아 버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정책인 폭력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29쪽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구조적인 폭력은 뭔지 지훈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구조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이? 구조의 폭력, 구조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조적인 폭력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의, 어, 어, 저- 자, 여기서는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폭력은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폭력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는 정치적 폭력. 즉, 구조적인 폭력과 맞서는 말은 개인적인 폭력이에요. 즉, 그 한 개인이 나빠가지고, 그 개인이 못돼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제도적인,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그런 폭력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조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아,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는데, 1등한 반에게는 막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라고 조건을 내걸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1등을 이겨.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나빠가지고 애들을 막 때려 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1등을 해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1등을 해야 자기가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애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경쟁의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 좀 이해가 가? 네. 네. 이번에 아주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실종된 일이 있었어. 갖고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해병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해병대들한테 이게 수색을 시킨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어디, 물에 떠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나, 그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해병대들이 가가지고, 막 물속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그만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그 해병대 대원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혹시 그 보도 혹시 본 거 기억나?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누구 책임을 볼 거냐? 아니, 그 해병대 대원이 왜 그 깊은 물에 들어가냐? 어? 그 해병대 대원이 잘못했네. 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 지휘관이, 그거 좀 이렇게 뭐야, 잘 하지. 왜 잘 돌보지? 왜 그걸 안 챙겼냐? 그 지휘관의 잘못을 볼 거냐?
근데 그 안에는 결국은 보니까 그 해병대들끼리 그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누가 빨리 그 실종자를 찾아서 실적을 올렸냐.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건 뒷전으로 두고 그 실적을 쌓기 위한 그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 그냥 나빠가지고, 그 개인 탓으로 일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야?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인지 해서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아, 그런 그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구조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30쪽에 문화적 폭력이라는 또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승훈이 문화적 폭력이 뭐예요? 몇 볼게요? 30쪽 네. 문화적 폭력. 사상이나 철학, 예술, 사회, 여론 등을 통해서 행사되는 폭력이에요. 어, 그걸 보고 문화적 폭력이라는데 그걸 너는 어떻게 이해했어? 네가 이해한 바로 다른 문화적 폭력이 뭐가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야? 그냥 사람들끼리 이제 막 서로 응? 그림 같은 걸 그리는데 막 흑인 비하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왜 문화적 폭력이야? 이제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림이니까. 음, 자,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철학, 예술, 사회, 여론 등을 통해 행사되는 폭력을 말해서 어쩌면 일종의 유행 같은 것도 문화적 폭력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유행이 있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가다 유행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넌 요즘 유행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명품 백을 다 들고 다녀. 근데 너는 명품 백 하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그건 문화적 폭력에 해당되는 거지. 또 요즘에 이른바 몸짱 열풍이 불었잖아.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인식이 그 몸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연 폭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건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 책은 상당히 그 폭력의 범위를 폭넓게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폭력이라고 그러나 그럼 도대체 폭력 아닌 게 뭔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폭력에 관한 정의가 나온 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훈이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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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큰 단원에 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큰 단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미디어폭력, 최고의 폭력, 전쟁. 이 다섯 개의 종류의 폭력이 그 작은 단원으로 나오는데 이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일단 이 내용이랑 별개로 최고의 폭력 전쟁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이 내용 자체가 좀 제가 몰랐던 내용이 많았던 것고 또 제가 전쟁이란 거 처음 들었 제가 살면서 전쟁이라는 건 되게 먼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걸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가 제가 당연히 아빠가 알려주셨는데 당연히 아빠가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 유튜브 쇼츠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정말 놀라웠고, 한 5분 정도, 한 넋놓고 그냥 화공만 바라보고 되게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폭력 전쟁,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승원님 해주세요. 최고의 폭력 전쟁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전쟁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 얼마 전에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걸로 보니까 이렇게 좀 실감이 느껴지고 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학교 폭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폭력이 있다고 많이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책으로 어, 보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 역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실적으로 미치고 있고 게다가 요즘 뭐 정부가 바뀌면서 남북이 서로 이렇게 과거 정부와 달리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혹시 우리나라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최고의 폭력 전쟁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큰 단어는 폭력이 뭘까? 여기에 작은 단어는 첫 번째는 폭력하면 뭐가 생각나니? 이런 작은 단어는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 폭력하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는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폭력 전쟁,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전쟁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였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진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떠오를 정도로 너무 인상 깊었고 그때 일기도 썼었을 정도로 아직도 진짜 기억날 정도로 되게 무서웠다 이런 생각 이랬었기 때문에 폭력하면 전쟁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말씀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폭력하면 뭐가 생각났었냐고, 수근이는. 저는 학교 폭력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저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주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그냥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도 학교 폭력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은 폭력 같은 걸 배울 만한 곳이 학교인데 학교니까 또 학교 폭력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줘서 학교 폭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그 제가 동화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가지고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그 과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서 그런 폭력이 많이 아, 뭐, 자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폭력 당했던 것에 어떤 그런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것들을 뭐 깡패를 만났던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다는 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미디어 폭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살면서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디어 폭력을 당할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미디어 폭력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냐가 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년 전쯤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되게 중요한 게임이었고 그렇게 같이 친구랑 하고 있었는데 좀 저보다 어린 애고 채팅 치는 걸 보니까 좀 유아틱한 그런 좀 저보다 좀 많이 어린 그런 친구가 채팅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채팅으로 제 아이디를 쓰면서 욕을 하고 저희 엄마가 욕까지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나쁜 친구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 해주세요. 얼마 전에 게임을 할 때 한 번 게임에서 실수를 한 번 했는데 그거 실수 한 번 가지고 막 또 패드립을 받고 욕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너 어디 사냐 그런 듯이 조금 많이 신뢰가 되는 말을 한 게 좀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네, 최준아님 해주세요. 저는 그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을 만난 건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게임을 하거나 다른 걸 하면서 욕을 먹거나 미디어 폭력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뭐 이게 미디어 폭력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오마이뉴스에 신문 기사 같은 걸 싣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뭐 악플이라고 그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접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얼굴도 벌개지고 그 불안 증세를 느꼈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 정도였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훈이 얘기한 김에 미디어 폭력 얘기를 잠깐 우리가 더 하고 준호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훈이가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또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훈이가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불링이 뭐야? 익명으로 남에게, 그리고 인터넷을 하면은 익명이 되잖아요. 실제랑 다르게. 그래서 그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폭력을 이 미디어에서 가하는 그런 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를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이제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지훈이나 승훈이가 당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이버 불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미디어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훈이나 승훈이가 당했던 것처럼 개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미디어 폭력은 그것보다 더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 좀 다른 거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 폭력은 뭐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개개인 간의 그런 사이버 불링도 미디어 폭력이지만 원래의 그 미디어 폭력이란 뭘 뜻하는 거야? 77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면 텔레비전, 영화, 게임 등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폭력.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폭력을 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우리가 미디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얘기야. 즉, 이 책에 따르면 그 폭력적인 장면을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 이거 자체가 미디어 폭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 그런 게임 같은 거, 뭐 때려 부수고, 뭐 서로 격투하고, 뭐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 폭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 게임을 잘하는 준원이? 왜요? 네가 미디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가 그런 게임을 하면? 아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책에도 동의하지 못하겠네?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승훈이는. 네? 어떻게 미디어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냐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미디어 폭력에 대해서.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막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그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버블링 개인적인 거 말고 이 책에 따르면 뭐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하는 거야. 과다하게 노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미디어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보면서 미디어 폭력이라고 네가 느끼냐고. 아니요? 그럼 문제 없다? 네가 보기에? 네. 네. 뭐 예를 들면 뉴스 시간에 뭐 조폭들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조폭들 간의 어떤 그런 싸움 장면을 막 이렇게 그 CCTV에 찍힌 걸 보여줬다. 어?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걸 아예 막 중계한다. 이런 것들은 폭력이다. 아니다. 네가 보기에 폭력이 아니다.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훈이는. 저는 응, 승훈이처럼 응, 그거 자체는 이렇게 응, 자체는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잘못됐다? 근데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응, 이게 제 생각엔 그 흔히 말한 것처럼 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좀 폭력적인 게임 같은 거를 응, 하는 거 그 자체는 근데 전 이 미디어 폭력 규칙을 좀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응, 게임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어느 정도 폭력적이고 이런 게 노출이 되는 거는 맞긴 한데 그건 이 응, 게임 자체가 규칙이고 이런 게임이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막 욕하면서 폭력적인 게 언행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 규칙에서도 어긋나고 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응. 그렇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미디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요즘에는 워낙 그 뭐 이렇게 미사일 안에 저게 달려 있어.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걸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그것들이 폭격당하는 장면, 뭐 폭파되는 장면, 뭐 사람이 죽는 장면, 건물이 부서지는 장면 이런 거를 노출을 해. 그럼 그걸 우리가 시청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미디어가 방송이 그걸 그렇게 보도하는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폭력적 영상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시청률을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그 방안이기 때문에 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충격을 받아갖고 뭐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을 TV 화면을 보면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야. 전쟁을 무슨 게임 보듯이 하고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또 죽었대 뭐 했대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승훈이는 어때? 음, 잘 못 들었는데,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한 번만 다시. 다시 얘기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 자,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책을 읽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 이 책은 저자의 주장이라고. 그 저자의 주장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몰랐고 내가 잘못 알았을 때 저자의 어떤 그런 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동의하기 너무 어렵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또는 저자와 나 사이에 타협할 수도 있지. 저자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A, B, C는 받아들이지만 D, E, F는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그런 작품 그 글들 책이라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따져가면서 읽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81쪽 밑에서 둘째 줄. 승훈이 읽겠습니다. 80 몇 쪽이요? 81쪽, 저기 밑에서 비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위에부터 기르기. 읽자. 네? 그 위에 다섯째 줄부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전적으로 나쁜 것과 전적으로 좋은 것은 없단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앞서 말했던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 말이야. 비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연습을 해보자. 먼저, 네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책 또는 게임 중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 좋은 점은 무엇일까? 반대로 나쁜 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야.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것들은 이 미디어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독서를 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쌤이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지. 준원이 진행하겠습니다. 한 개는 겹쳐서 한 개만 할게요. 아, 아, 이런 폭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법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폭력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 이지훈 씨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되게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서 신고를 받고 잡혀온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자기는 이게 폭력인 줄 몰랐다 이러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나라나 이런 기업 좀 이렇게 큰 곳에서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 적어도 좀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좀 그러면 그 발병률이 좀 낮아질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배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그 지훈이랑 같은 이유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주로 다 자기는 그게 폭력인 줄 몰랐다고 또는 뭐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학교 때나 아니면은 폭력을 하고 나서 일단 초범을 하고 나서 또 교육을 시켜주는 식으로 다시 재범이나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이런 책 자체를 많이 읽는 것들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폭력에 대해서 너무 좁게만 생각했다라고 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더 다양한 것들이 폭력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저 역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민감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준원 씨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런 비폭력 대화법이라던가 비폭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캠페인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책 137쪽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들이 여러분이 말한 해결책들, 아까 뭐 법을 강화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뭐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폭력에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방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들, 그 방어적인 능력이 신체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뭐 무술을 익힌다던가, 뭐 호신술을 익힌다던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굳건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강한 멘탈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폭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들, 뭐 또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 문화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폭력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자, 비폭력 하나, 둘, 셋을 지훈이가 하나, 승훈이가 둘, 준훈이가 셋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세 가지 기본 원칙 하나.
하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해. 공격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꼭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지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음? 경쟁과 폭력으로만 어차피 이 세상은 저 경쟁이야. 싸움판이야. 살아남는 자가 짱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은 정글이야. 살아남아야 돼. 승자 독식의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우리 사회는 넓게 퍼져 있다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처럼 얘기하면, 아이고, 참, 그, 낭만적인 생각하고 있네.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하고 있네. 그러다 나 잡아먹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저자는 아니다. 세상은 정글이 아니다. 꼭 싸워야 되는 거 아니다.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승훈이, 네. 둘,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 서로 대항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음속에 있는 공포, 심지어 증오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야. 어, 대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누구나 경계하게 되고,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는 사람, 친구 사이에서는 그 많은 일들이 용서가 돼. 많은 일들이 그냥 웃으면서 해결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그 갈등이 커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는 대화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뭐 때문에 나 괴로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야 그 비폭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셋, 우리 스스로 폭력을 거부해야 해. 우리 스스로 폭력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9쪽 보겠습니다. 5단원.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나 지키기라고 해가지고 작은 제목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선생님, 어, 그 몇 쪽? 109쪽. 여기 그 5단원 그 제목 나와 있는데요.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나 지키기. 첫 번째 뭐? 하지 않기. 탓하지 않기. 그 폭력에 관해서 내 탓, 나 때문이야. 아니면 저놈 때문이야. 내 탓이든 남 탓이든 어떤 탓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자꾸 하찮은 것을 발견하기. 작고 하찮은 거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했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서 난 뭔가 했어. 해서 내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했다는 그런 부분들. 세 번째가 나만의 안전지대만. 나만의 안전지대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폭력으로부터 자기가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꼭 뭐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나는 뭐 게임할 때 난 편안함을 느껴. 난 그 포근함을 느껴. 난 평화로움을 느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난 그림을 그리는 거. 나는 어디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난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비빌 언덕 찾기. 기대고 비밀 언덕 찾기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위로해 줄 사람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쨌든 고민 있고 폭력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걸 털어놓고 상의하고 여러분 편이 되어 줄 사람, 그것들이 부모님이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폭력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1쪽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야? 공간은 또 다른 폭력? 방과는 또 다른 폭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냐?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폭력 안 당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폭력 당하는 걸 그냥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폭력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방과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
지훈이가 얻어 터지고 있는 거를 승훈이가 혼자 봤어. 그럼 승훈이가 나서서 그거 하지 마요. 지훈이를 도와준다는 얘기야. 근데 지훈이가 폭력당하고 있는 거를 승훈이도 보고 준원이도 보고 선배도 보고 뭐 철수도 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면 오히려 지훈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는 거야. 그 왜? 떠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조의 원칙 중에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안경 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거기 벽에 사진 걸려 있는 학생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먼저 나서면 또 함께 이렇게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라는 제목. 왜 제목이 이 제목으로 정해졌을 것 같아, 지훈아? 폭력은 뭐 이렇게 어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반사회적인 미치광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응. 알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폭력이 우리는 뭐 깡패, 뭐 강도, 이런 사람들,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아니라 폭력은 얼마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일들이고 또 아까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폭력도 구조적인 폭력에 우리가 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판적 사고들, 비판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연의 역습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19가 다시 요즘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감염병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